최신 재테크 트렌드를 다루는 하우머니 시간입니다. 시장 불안감 계속될 땐 개별 종목 리스크를 피할 수 있는 분산 투자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네, 최신 ETF 동향과 유망 섹터 알아보는 코너입니다. 오늘은 한국투자신탁운용의 김승현 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오세요. 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김승현입니다. 예, 저희 방송 이제 첫 출연이신데. 네네. 어우, 목소리가 성우급이세요. 약간 동굴 목소리. 동굴 감사합니다. 목소리. 네네. 네. 자, 저희가 매주 화요일 날 ETF를 살펴보다 보니까 이쪽 네. 시장이 진짜 빨리 성장하는 거는 저희들도 계속 들어왔습니다. 100조 하더니만 작년에 들었던 게 120조인데 이게 또 더 커졌나 봅니다. 네, 맞습니다. 최근에 예. 시장이 130조 원까지, 그러니까 올해 한 2달 정도 지났는데 벌써 한 10조 원 정도가 예. 커졌죠. 그래서 국내 ETF 시장 굉장히 좀 빠른 이렇게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10조라는 숫자뿐만 아니라 굉장히 놀라운 것은 새로운 ETF에 대한 비클이 생긴다든지 네. 아니면은 새로운 정부 정책이 발표가 된다든지 네. 아니면 비트코인 같이 이 새로운 상품이 나온다든지 하면은 주로 ETF를 통해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ETF에 대한 활용도가 갈수록 더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 제가 하나하나 좀 세부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최근에 매수세 같은 경우 해외 국채와 그다음에 배당 요즘 굉장히 관심 많으시죠. 예. 배당주 중심으로 또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신고점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분들이 작년에는 미국 대표 지수 그다음에 반도체에 대해서 좀 차익 실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네. 올해 같은 경우는 완전히 바뀌어서 다시 순매수로 전환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게 지금 130조 원 정말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 어떤 ETF가 또 인기 있는지도 궁금한데 지금 네. 개인 투자자들 자금 모인 ETF는 어떤 것들이에요? 제가 자료를 한번 준비를 네. 했는데요. 우선 개인 투자자분들이 최근 한 일주일 정도는 1년 은행 양도성 예금 증서, 그러니까 최근에 워낙 금리가 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의 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파킹형 통장에 대한 매수가 늘었습니다. 예. 그다음에 미국 30년 국채, 그러니까 TLT라고 흔히들 많이 알고 계시는데요. 미국 장기 국채 ETF에 대한 투자도 많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S&P 500 아니면 미국 배당 다우존스와 같이 이 인컴형 배당 성장형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었고, 그다음에 또 아마 제가 엔비디아 얘기를 좀 많이 드릴 것 같습니다. 네네. 그다음에 엔비디아가 워낙 주가 흐름이 좋기 그렇죠. 때문에 관련된 AI 관련된 또는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매수도 꾸준히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일주일 동안 1년 양도성 예금 증서 같이 파킹형 통장에 대한 관심이 좀 늘어나긴 했었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만약에 지금 증시 흐름이 만약에 상승 또는 미국 금리에 대한 방향성 흐름이 한 번에 정해진다 그러면은 이러한 자금들도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미국 대표 지수 또는 AI 아니면은 장기 국채와 같이 좀 투자성 상품으로 빠르게 옮겨갈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저 화면에 미국 배당, 네. 미국 S&P 다 500, 미국. 맞습니다. 예, 예. 미국 30년 국채 액티브, 네. 미국이네요. 네. 야, 근데 지금 네. 이른바요 이 M7, 매그닙 7 네. 이쪽에 대해서 네. 이제 논란이 이제 생기고 있습니다. 이 7개 종목이 무슨 네. 국가로 치면 두 번째 규모라는 건데 중국, 일본 다 제꼈다는 건데. 네, 네, 맞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버블 논란도 나올 수 있고 네. 지금이라도 사야 된다 하는 논리도 있고 네, 지금 네. ETF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입니까 이게? ETF 시장에서는 네. 인기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네, 것들이 네. 체감될 정도로 투자자분들의 관심이 매우 뜨겁습니다. 근데 저희가 분명히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최근에 이 M7 종목들이 실적 발표도 다 했습니다. 네, 네. 7개 종목 중에 네. 아시는 것처럼 6개 종목이 매출액 또는 EPS가 컨센서스를 상회를 했었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조금 하회를 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은 그 영업이익률이라고 하죠. 한 7%대로 떨어졌던 영업이익률이 한 8%까지 좀 오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한 측면들을 볼 때 이 기업들의 주가가 단순히 이익의 성장 또는 매출의 성장 없이 주가가 오르는 게 아니고 이 매출과 이익 그다음에 그 점유율까지 같이 오르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버블이라고 표현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대신에 단기에는 조금 급등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목돈을 투자하시기보다는 시기와 그다음에 종목을 좀 분산해서 종목 분산은 ETF를 통해서 하시면 되고요. 시기에 대한 분산은 적립식 투자 같은 걸 통해서 꾸준히 투자하기를 저희가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게 M7 지금 매그니피센트 7 내에서도 사실 네. 주가 자체도 약간 제각각이고 옥석 네. 가리기도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요즘 네, 네. 새로운 용어가 등장하는 게 네.
AI5. 아, 맞습니다. 예. 이건 조금 더 구체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네. 예, 어떤 종목들이에요? 우선 제가 뭐 AI5의 종목 구성은 뭐 엔비디아, 뭐 예. 마이크로소프트, AMD, TSMC, 브로드컴 같이 굉장히 좀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관심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종목들입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AI5라는 이 종목들이 예. M7을 대체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가 느끼기에는 이 M7이 S&P 500이라든지 네. 나스닥 100과 같이 예전에는 대표 지수로 일컬어지던 그런 대표 지수를 좀 대체하는 코어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고요. 이 AI5 같은 경우는 이 코어를 보완한 뭐 세틀라이트라고 하죠. 위성 전략이라고 해서 이 추가 수익을 내는 그런 용도로 활용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하나하나의 종목들을 보시면은 뭐 네. 엔비디아에 대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GPU 시장은 워낙 장악을 하고 있고요. 이 서버용 GPU 같은 경우에는 점유율이 그 엔비디아의 점유율이 98%입니다. GPU 같은 경우는 80%를 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흘러갈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고요. 대신에 이 시장이 커지다 보면은 파이가 커지다 보면은 AMD라든지 뭐 다른 종목들도 좀 더 확대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키워드는 역시나 AI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엔비디아 아까 말씀드린 M7들도 전부 다 AI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이 있는 종목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AI5를 포함해서 관련 AI 투자 ETF는 꼭 가지고 가시기를 말씀을 드리고 있고 결국은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최근에 뭐 다양한 AI 제품군으로 고객 접점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AI가 빅테크 7을 포함해서 전체 산업군을 관통하는 확실한 테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역시나 AI5 또는 M7을 통해서 계속 투자하시기를 저희가 제안드리고 있습니다. 야, 김 부장님, 그럼 이 발빠른 또 이 네. 자산 운용 업계에서 네네. AI5라는 용어가 회자될 정도면은 이미 AI 요 5개 종목만 담은 ETF 벌써 출시됐겠네요. 네, 뭐 기존에 있는 ETF 예. 중에서도 있고요. 혹시 예. 한 2, 3년 전에 처음에 나왔을 때 굉장히 핫했던 테마인데 이 메타버스 테마 한번 예. 네, 들어보셨죠? 예. 네. 2, 3년 전에 메타버스는 좀 이렇게 단기간에 수요가 몰리면서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한 뭐 미국 금리 인상기를 지나면서 좀 수익률이 안 좋긴 했었는데 바로 이 메타버스 ETF에 관련된 종목들이 바로 이 AI5입니다. 그러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냥 문패만 메타버스일 뿐이고 네. 전부 AI네. 좀 전에 말씀하신. 네네. 근데 물론 이 AI 뭐 5를 뭐 일부러 집중해서 투자하는 게 아니라 이 메타버스라는 생태계 자체가 사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이 하드웨어가 먼저 필연적으로 네네네. 네, 발달을 해야 나머지 뭐 소프트웨어라든지 다른 그런 무형의 이런 그 뭐 IP라든지 그런 걸로 네네.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AI 기술의 발달을 이끄는 것이 바로 메타버스의 성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메타버스 ETF들이 오히려 최근에 좀 더 높은 수익률과 함께 이 AI 키워드로 다시 한번 부각하면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뭐 엔비디아 계속해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지금 엔비디아 최근에 나온 실적 진짜 좋았어요. 어닝 서프라이즈, 네네, 맞습니다. 뭐 가이던스도 좋았고 이러다 보니까 네. 주가 그 고평가 논란을 싹 잠재웠거든요. 네네네. 오히려 퍼가 많이 낮아졌고 AMD가 더 퍼가 높은 상태고 네네네. 이러니까 지금 주가가 높아 보이지만 지금이라도 사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이게 또 손이 잘 안 나간단 말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ETF로라도 좀 담아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우선 제가 지난 주말에 뭐 지인들과 함께 저기 포천에 있는 딸기 농장에 놀러 갔는데 거기서도 정말 엔비디아 얘기밖에 안 물어보시더라고요. 딸기 농장에서도 예, 포천의 딸기 농장. 그래서 정말 그 엔비디아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지셨다는 것을 오히려 네. 뭐 주가뿐만 아니라 굉장히 네. 몸소 체험하는데 제가 그래도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무리 저희가 산업을 본다 하더라도 이 엔비디아의 결국 독주 또는 이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AI 반도체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서버용 반도체에 대한 점유율이 98%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시장이 커지면 이 점유율은 내려올 수는 있습니다만 파이는 계속해서 커질 거라고 저희가 보고 있고요. 대신에 지금 단기간에는 좀 엔비디아가 좀 많이 오른 게 사실이긴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ETF를 통해서 좀 저희가 분산해서 투자하시기를 좀 권해드리고 있고 엔비디아 하나만 갖고 가시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AI를 통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뭐 메타버스도 포함이 될 수 있고요. 네. M7도 포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바이오도 이제 포함이 될 수도 있겠죠. 당연히 그런 AI를 통해서 함께 수혜를 보는 다른 기존의 성장성이 높은 섹터와 좀 함께 같이 가지고 가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케네디 대통령 아버지인가 할아버지는 그 구두 닦기 소년 입에서 주식 얘기 나오는 거 듣고 다 팔았다던데 이 딸기 농장에서 엔비디아가 아니 네. 저기 부장님. 네. 자 이제 저 PBR 네. 관련해서 네. 뭐 밸류 프로그램 어제 정부 발표가 아. 나오고 시장은 실망했고. 네. 근데 어쨌거나 지금 요 뭐 관련해서 ETF는 나올 것 같은데 지금 네네. 준비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우선 뭐 저희가 세부적으로 거래소 한 번 더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네. 지금 어제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은 아마 4분기 정도에 뭐 밸류에 관련된 ETF가 나올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근데 사실 밸류업이란 용어에 굉장히 많이 초점이 있으신 것 같은데 네. 저희가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밸류업보다는 결국 주주 환원이라는 바로 이 네 가지 키워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 같은 경우 주주 환원, 뭐 바이백이라고 하죠. 뭐 자사주를 매입해서 뭐 소각한다든지 또는 배당을 계속 늘리는 그런 주주 환원이 굉장히 좀 큰 트렌드가 되어 있었는데 국내는 좀 그렇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기대하는 것은 이 밸류업이라는 정부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주주 환원이라는 그런 주식시장의 가장 큰 키워드, 그다음에 모든 섹터와 모든 테마를 관통하는 이 주주 환원이 조금 더 주식시장에 들어오기를 바라고 있고요. 그러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원동력이 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주주 환원 또는 뭐 밸류업에 대한 수혜는 저희가 볼 때는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조금 더 나중에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뭐 기존에 어느 정도 저희가 많이 흔히 알고 있는 기업들은 이미 주주 환원을 지속적으로 여러 트렌드로 추진을 하고 있었고요. 네. 대신에 중소형주, 뭐 현금이 많고 그다음에 사업 흐름이 확실하고 그다음에 마켓쉐어가 높은 그런 중소형주도 이제는 주주 환원을 못하면 안 하면 안 되는 시기가 오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대형주보다는 이런 중소형주에 대한 투자가 유리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1월 중순인가요? 뭐 밸류업에 대한 정부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지주회사라든지 뭐 보험이라든지 뭐 금융 관련된 업종들이 굉장히 급등하긴 했었습니다만 시간이 조금 지나면 지날수록 진짜 수혜주를 가려주는 시기가 올 것이라 보고 있고 저희 에이스 ETF에서는 대형주보다는 이러한 뭐 주주 환원에 대한 여유가 조금 더 많고 배당 뭐 지급률이라고 하죠. 디비던드 레이셔가 현재는 낮지만 갈수록 증가할 수밖에 없는 퀄리티 있는 중소형주가 나중에 주목을 받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네. 한투 ETF가 에이스구나. 맞습니다. ETF계 에이스다. 네, 맞습니다. 되기 처음으로 위해서, 버퍼링 걸리셨어요. 네, 맞습니다. 아니, 예. 이 3월 투자 전략도 여쭤보려고 했는데 저희가 생방송이다 보니까 네네. 오늘은 못 아유, 그러네. 여쭤볼 시간이 것 다 같고 됐네. 빠른 시일 내에 다시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